이번 시간에는 오렌지3 활용 안내, 회기 분석하기, 분류 모델 만들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엑셀을 이용해서 구했던 최소 제곱법을 활용한 선형 회기를 오렌지3를 이용하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구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먼저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요. 자,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어떤 자료들을 넣을 수 있을지 나타납니다. 자,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선형 수치 데이터를 클릭했습니다. 선형 수치 데이터를 클릭했고요. 타입에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 같으면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뉴메릭으로 하면 되겠죠. 카테고리컬은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처럼 분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마찬가지 수치 데이터니까 뉴메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나중에 예측해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타겟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피처, 즉 독립 변수라고 할 때 여기서는 피처라고 부릅니다. 대개 파이썬에서는 독립 변수를 피처라고 부릅니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x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독립 변수, 즉 피처가 되는 거고요. y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타겟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적용을 클릭했고요. 자, 닫기 버튼은 따로 없으니까 여기 X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를 가져오겠습니다. 테스트 앤 스코어를 가져와서 연결하겠습니다. 테스트 앤 스코어를 가져와서 연결할 거고요.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연결하시면 엑셀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데이터 테이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마찬가지 여기 나오죠. 아이스크림 판매량, 자, 온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테스트 앤 스코어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앤 스코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값을 지정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수치를 약간씩 조정해서 최적의 값을 구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모델을 한번 넣어보죠. 자, 선형 회기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넣어가지고, 자, 테스트 앤 스코어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알고리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앤 스코어를 클릭하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모델에 어떤 값들이 나와 있느냐라는 것들이 여기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제곱 오차, MSE, 자, 평균 제곱 오차에서 루트를 씌운 것이 RMSE, 그 다음에 MAE 같은 경우는 절대 평균 오차죠. 그러니까 거리를 절대값으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에서 가장 R제곱, 회기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R제곱 값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 값들은 R제곱 값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래서 적어도 0.2 또는 0.3 이상이 되어야 R제곱 값이 좋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 앤 스코어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형 회기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끌어와 가지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실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자, 리니어 리그레션, 즉
예측된 선형에 따라서 예측된 값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correlations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상관관계 더블 클릭하면 아이스크림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는 0.755로 매우 높게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 즉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온도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 자료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다시 파일을 클릭하고요. 여기는 제가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리네임해서 예측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예측 자료에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거 불러오냐면 선형 수치 데이터 예측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온도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값이 되겠죠.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고요. 자, 이번에는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 예측에서는 여기 오렌지 3에서는 prediction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prediction 했고요. 자, 이번에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예측 자료와 연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리니어 그다음에 자, 리니어와 프리딕션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위에 프리딕션 위에 X표라고 표시된 것은 무언가가 잘못이 있다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자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파일에 갔더니 온도가 시간으로 잘못 적혀 있네요. 뉴메릭으로 바꿨습니다. 수치 데이터로 바꿨고요. 갔더니 프리딕션이 정확하게 다시 나왔죠. 자, 프리딕션 했습니다. 자, 프리딕션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봤더니 자, 온도가 35도일 때는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되는 것이 134개, 36도일 때는 145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예측 자료가 어떤 자료였냐라고 보신다면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테이블에 연결을 해 보시면 이 자료가 어떤 자료였든지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셀만 가지고 있는 온도가 35도일 때, 그 다음에 36도일 때 어떤 값을 가질까라는 이제 두 개의 셀만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셀만 나와 있는 온도 자료에서 예측치, 즉 프리딕션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으면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오셔가지고 프리딕션과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테이블에 더블 클릭하면 자, 리니어 리그레션 자료와 온도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저장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서 데이터에서 세이브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자, 데이터 테이블과 세이브 데이터를 연결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나오죠. 자, 해서 예측 결과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엑셀 자료로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고요. 다양한 수치 자료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온도 자료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 결과를
오렌지 3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엑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그 오렌지 3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보스턴 집값 자료가 어떻게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3가 편리한 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료들을 구성을 했다면 파일만 바꾸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른 파일들의 내용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보스턴 집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우징부터 주까지 기본적으로 제공돼 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하우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징을 클릭했고요. 자, 여기선 CRIM부터 MEDV까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보스턴 즉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고요. 가장 14번 줄에 있는 MEDV가 바로 보스턴 집 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콘텐츠에 보시면 나오죠. 자, 원본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면 총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인더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소매업의 상업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그 다음 CHAS는 찰스강 위치 변수입니다. 1이 강주변, 0은 이외의 지역. 이처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DIS는 5가지 보스턴시 고용시설까지의 거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B는 지역별 흑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MEDV는 가격이 $1000 단위고요. 여기 24가 적혀 있는 것은 24,000달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보고요. 다시 오렌지 3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은 MEDV라는 집 가격이 타겟이 될 겁니다. 타겟을 했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테이블 MEDV라는 것, 타겟은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타겟은 진하게 표시가 되고 나머지 피처들은 투명하게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여줬고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여기 리치 리그레이션, 라쏘 리그레이션의 값들을 조금씩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값들을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치 데이터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이용하면 훨씬 더 높은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R 제곱값을 훨씬 더 높게 하려면 앞에 있는 값들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리치 리그레이션을 잠깐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 리그레이션을 자, 이 정도 조절하고요. 자, 닫은 다음 테스트 앤 스코어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네, 그 다음 테스트 앤 스코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집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한 결과값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자, 이 잘못된 값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와 같이 집 가격이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 가격들은 수치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가장 값들이 비주얼 뉴메릭 밸류는 이 막대선을 이용해서 얼마나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들은 아주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것들은 높을수록 이게 원래 가격과 예측 값이 비슷하다는 말을 뜻하겠죠. 쭉 내려보고 있습니다. 값들이 전부 다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보여졌고요. 자, 그럼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가치 가격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상관계수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제 회귀계수랑 직가격이랑 상관계수 높게 나오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가격이란 LSTAT가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서 아주 높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RM도 높은 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자, 보일 때 스캐터 플롯, 산점도죠. 산점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산점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가장 높은 것들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들끼리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아래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은 회귀계수랑 RM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이즈는 집 가격 사이즈로 한번 나타내서 보여드렸고요. 자, 컬러는 폴더별로 해서 1, 2, 3, 4, 5 폴더별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니면 샘플 똑같은 크기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 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서 PNG 파일이나 PDF 파일로 얼마든지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면 예측 자료도 바꿔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예측 자료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예측 자료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예측 자료 불러왔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다 수치 데이터로만 되어 있는 자료군. 빠진 것은 직 가격이 빠져 있죠. 그래서 직 가격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CRIM부터 LSTAT까지 나와 있고 직 가격은 빠져 있습니다. 직 가격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프리딕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1부터 9개까지 9까지 있는 것들 중에 리니어 리그레션한 직 가격이 이렇게 예측되어 가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와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31.7번 클릭했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면 31.7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제 클릭을 취소하고요.
자,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해주면, 자,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죠. 자, 모든 게 다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려면 얼마든지 더블 클릭해서 예측 결과로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선형 회기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사이즈 코리아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코리아 자료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체형을 분석한 자료고요. 사이즈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이즈 코리아 자료가 이렇게 떠 있죠. 네,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섹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나이부터 해서 체수분, 단백질, 키 몸무게, 팔 길이까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골라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를 해야 되니까 네, 타입은 카테고리컬, 남과 여로 분류할 거니까 맞죠? 그 다음 역할은 타겟으로 잡아야 되겠죠? 목표가 되니까 타겟으로 잡아볼 겁니다. 자, 어플라이 적용하시고요. 닫았습니다. 네, 이제 파일을 불러왔으면 파일이 어떤 타입이고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양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해서 더블 클릭했더니 네,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남녀 구분되어 있고요. 나이가 16세부터 17세 네, 천차만별로 있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남녀가 가지고 있는 골격 근장부터 해서 키 몸무게, 어깨 길이, 팔 길이까지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앤 스코어 점검할 겁니다. 이번에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분류 모델로 쉽게 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에서 로직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로 나누거나 아니면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분류 모델이 로지스틱 분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신경망이랑 SVM 등 여러 가지 분류 모델들도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분석 방법이라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를 제 테스트 앤 스코어에 연결했습니다. 더블 클릭한 결과 네, F1 값이 0.96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리콜 값이나 프리시전 값이나 네, CA 값이나 AUC 값들도 전부 다 1에 근접하는 아주 높은 값들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이 교차 분석,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할 거냐, 아니면 랜덤 샘플링, 네, 임의의 샘플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세트를 몇 퍼센트로 만들어서 운영할 건지 해서 체크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게 되면 여기 0%에서 쭉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값을 너무 많이 줬네요. 자, 값을 좀 낮게 10개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될 겁니다.
컴퓨터가 학습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AUC 같은 경우에는 991에서 990으로 약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높은 값들을 가질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죠? 구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을 했으면 분류 모델들이 얼마나 분류를 잘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자,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컴퓨터는 어떻게 남녀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한 결과입니다. actual, 실제 값이고요. predicted,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남자 2,984명, 여자 130명이라는 얘기는 자, actual 3,144명이라는 실제 남자 중에 컴퓨터가 분류한 것이 남자라고 분류한 것은 2,984가 되는 거고요. 남자인데 여자로 잘못 분류한 게 130개가 되는 겁니다. 또 여자인 3,207명을 실제로 예측한 결과 컴퓨터가 여자를 남자라고 잘못 예측한 게 111건이 되는 거고요. 여자를 여자로 바로 예측한 것이 3,096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 매트릭스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올리셔서 파일을 가져오시고요. 자, 파일을 가져오고 제가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라고 바꿨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사이즈 코리아의 예측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예측 자료를 가져왔고요. 자, 성별은 역할에서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을 거니까 메타데이터로만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측한 결과와 실제 남녀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딕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딕션에서 자, 로지스틱 회기를 연결하고요. 이번에는 예측 데이터를 같이 연결해서 알맞게 분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총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몇 개 줬냐면 99명의 데이터를 줬는데요. 자, 99명 대부분 올바르게 분석했죠? 가끔 틀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이런 데이터들이 틀렸네요. 자, 62번 데이터처럼 여자인데 남자라고 잘못 분류한 경우가 있네요. 네,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끌어와서요. 네, 실제 데이터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더니 남과 여를 잘못 분류한 데이터들은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로지스틱 회귀를 했더니 남자라고 예측한 경우가 0.458이고 여자라고 예측한 경우가 0.541이라서 0.5가 넘는 값을 취하게 돼 있어서 네, 여자라고 분류했다고 하네요. 네, 전체 다를 클릭하고요. 자, 데이터를 보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네,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네,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전체 다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보면 데이터셋에 전부 다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측하는 값들이 네,
어떻게 분류되어서 예측되고 있는지 값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값들을 통해서 분류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캐터 플롯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데이터. 네,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가져왔더니 난과 여가 어떻게 다른지, 나이와 골격 근량을 봤을 때 또는 뭐 체지방과 골격 근량, 체지방과 또는 키 어떻게 다른지, 체지방과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다른지. 자, 붉은색은 여자로 나오고요. 파란색은 남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들이 남과 여를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OC 커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네, 연결 안 되죠? 네, 연결 안 됩니다. 네,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연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ROC 커브를 가져왔을 때, 자, 여기 있는 연두색의 대각선이 이 면적에 가장 포함될 수, 1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자, 여기 회색 면적이 이 전체를 차지할수록 가장 높은 겁니다. 전체를 차지하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면적이 1에 가로 세로 1에 가까워질수록 예측률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예측률이 현재로는 굉장히 높게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끔 ROC 커브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 파일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 했고요. 자, 파일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테스트 앤 스코어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보면 이게 분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저 매트릭스를 갖고요. 자, 컴퓨저 매트릭스를 통해서 스캐터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요.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ROC 커브를 연결해서 얼마나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모델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역할을 정했고요. 자, 그 다음 프리딕션을 가져와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 프리딕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예측할 수 있는 파일을 같이 가져와서 연결을 했고요. 이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분류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다른 분류 모델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파일에서 들어가서 파일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다양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처럼 오렌지 3는 자, 처음 한 가지 세팅을 해주면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얼마든지 더 많은 분류나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